네, 현재 시간 2025년 6월 26일이고요. 오후 9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빌바고요. 오늘은 173번째 어디영점 173번째 시간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녹음이 두 번째인데요. 제가 어제 쉬면서 F1 무비를 점심쯤 보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저녁쯤 봐가지고 영화 두 편을 봤고 해서 대본을 다 썼어요. 그래서 쏟는 김에 미리 다 하고 올려버려야지 하면서 하루에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여유가 좀 있어서 말이죠. 그만큼 원래 리뷰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영화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전쟁 영화의 마스터피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유명한 작품들이 있겠지만 글쎄요. 아마 저희 나이 또래 혹은 그 위쪽에서 생각하는 전쟁 영화 하면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두 작품, 2차 대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두 작품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하고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근데 그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특별한 이유는 체험 영화이면서도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이면서도 더 나아가서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전 중에 고전이고 모르는 사람 없을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관에서 이걸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이게 개봉할 때 저는 이제 초등학생 막 이랬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볼 수는 없었고 이제 막 뭐 정훈 교육이나 학교에서 봤던 기억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불법 다운로드가 횡행하던 시절에 그때 봤거나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DVD로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리밍 됐을 때 한번 봤던 것 같고 어쨌든 극장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극장 개봉을 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심히 가서 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사람 보러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영화관에 볼 것도 많은 시즌인데 또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가부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나서는 그 구출조 물러대의 분대가 좀 특별하죠. 왜냐면 웬만한 그냥 일반 분대들은 그 전선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 전선을 구축하면서 원하는 작전을 그냥 이렇게 지역을 확보하는 쪽의 작전을 수행을 하죠. 근데 이렇게 특정 인물을 구하는 작전을 하는 그런 분대는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어떤 특수요원들이 활동이 있었겠지만 이게 급작스럽게 편성이 돼서 급작스러운 임무를 하달받고 나섰던 그런 임무 분대의 이야기죠. 근데 이런 어떤 이른바 전선에서 싸웠던 군인들의 이야기도 물론 숭고하고 중요하지만 이들이 특별한 작전을 했던 부대고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함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이 작전이 그러니까 사형제 중에 3명의 형이 죽어버려서 한 명만 남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작전인데 사실 그런 질문이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군인들은 그러면 가치가 없냐? 다 전선에 서 있는 거는 다 똑같은 거고 죽음의 위험에 써 있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그 한 명이랑 그 한 명을 뭐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만 죽음에서 꺼내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목숨의 위험을 죽어서까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가야 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과 하지만 더 위험한 작전에 자기들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더군다나 계획된 작전이 아닌 갑자기 생긴 작전에 내가 가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질문을 하는 그런 병사들이 나오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질문이다. 그렇죠?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할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밀러 대위였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였다면 그런 어떤 목숨 가치를 놓고 비교할 만한 어떤 고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에 들어가서 억울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독일군을 죽이고 내가 우리 분대가 우리 중대가 해야 될 작전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특별한 작전을 하게 됨으로써 어떤 전쟁의 의미와 도덕적 양심에 따라 행하는 것의 문제와 뭐 군인의 본분과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이게 되는 어떤 깊은 이야기로 바뀌게 되었다. 단순히 그냥 2차 대전 자체를 그냥 재현하는 데 그치고 싶은 영화였다면 그런 영화들은 이미 많기도 했고 그 96년 7년 그 당시만 해도 2차 대전 영화는 충분히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영화 말고 새로운 영화를 만든다고 했을 땐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을 라이언 일병 구호하는 작전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시대의 기술로 2차 대전을 다시 한번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과정을 보면서 라이언 일병이 상징하는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괜히 안 해도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가치를 쫓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이 전 세계의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그 미국 사회 내에서 많이 들을 텐데 그럼에도 굳이 나서서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 가치는 무엇이고 그 가치를 전쟁을 통해서 구현해내면 그것이 분명히 돌아온다. 뭐 그런 식의 참정 명분을 말할 필요가 있잖아요. 영화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마 참전 명분을 사람으로 바꿔놓으면 라이언 일병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프랙탈 구조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안 해도 굳이 자국이 침략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안 나서도 되지만 세계 평화를 하라는 가치를 위해서 미군이 참여를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굳이 닥치지 않은 위협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점과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도 사실은 뭐 원칙에 따라서 다른 병사들하고 똑같이 대우하고 굳이 구호7 작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런 어떤 내 형제 모두를 잊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라는 그런 어떤 인지상정적인 문제 때문에 특별한 작전을 수행한다라는 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굳이 한 발짝 더 내딛는다는 점이 그 점을 그래서 설득하고 그러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미국의 참정명분 구하기처럼 해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한 발 더 나아가자. 나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언가 할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설득하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목적이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설득하기 위함이라면 그 명분에 맞는 주인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캐릭터가 밀러 데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뛰어난 전쟁 베테랑이면서 수많은 부하를 이뤄왔음에도 전쟁의 수많은 상처와 경험을 동시에 쌓은 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언 1번 구하기 작전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는 군인이니까 좀 위험하다 싶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군인스러운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본인들 분대가 지나쳐도 되는 어떤 다른 지나쳐도 되는 동료의 위험에 빠져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군인으로서 아주 자세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군인으로서 투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손을 떠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전투 중간에 막 정신을 잃는 모습도 많이 보여줘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서도 막 주변 부하들이 막 기관총에 썰려 나가니까 그냥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총알밭이 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을 막 잃는 모습을 보여줘요. 네. 그리고 막 마지막 다리 수호 작전에서도 막 정신 잃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만큼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전쟁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에 권총을 들고 앞에 나서서 막 죽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의 일종으로 보이는 판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는 고민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보면은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원래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랫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 장교의 직업과 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 역할을 전쟁 중에서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군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쟁 자체를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그냥 사리사략 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 도덕적인 고민, 정의는 무엇인가, 이게 희생이 맞느냐, 헌신을 하지만 두렵다. 그러니까 우리도 억지로 한다. 뭐 이런 식의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캐릭터로 이렇게 잘 능력이 좋으면서도 항상 고민을 가져가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전쟁 자체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뭐 호전적인 캐릭터를 막 쓰고 막 부하들이 죽어도 막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작전하고 작전 참가하고 막 위험한 작전하고 막 이런 캐릭터, 약간 진짜 뭐 옆 사람의 죽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공감할 줄 알고 아파할 줄 알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민이 있는 불쌍한 모습이 있는 캐릭터를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도 우리도 야 미군이 뭐 전쟁 좋아서 여기저기서 전쟁 벌이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하기 싫어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설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캐릭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어팸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어팸이 이제 탄약을 열심히 나르다가 중간에 이제 겁을 먹었고 기관총 총알 맞는 것 때문에 겁을 먹고 동료가 그러니까 막 부르는데 어팸 빨리 탄약 줘 부르는데 와서 나 육박전 하는 거 도와줘라고 하는데 겁을 먹고 계단을 못 올라가가지고 죽잖아요. 군인들한 그 독일군한테. 그러니까 어팸이 안 갔기 때문에 동료 두 사람이 죽는 거는 맞죠. 어팸이 겁 안 먹고 움직였으면 두 사람 사는 거 맞죠. 근데 어팸은 애초에 그 기술행정병, 그 통역병으로 온 친구. 그러니까 레인저 부대원들인데 밀러 데이와 그 수하에 있는 병사들은 그러니까 같은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저 높은 수준의 군사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전장 경험도 충분한 애초에 전투력에서 충분히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인데 어팸은 이제 기초 훈련만 받은 상태고 총도 쏴본 적 없고 그리고 막 상륙했고 상륙 작전에서 투입되지 않았고 그런 거. 그러니까 전쟁 경험 없는 친구죠. 그러니까 막 그냥 제 이등병 단 친구야. 근데 이 친구도 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월 6일이 디데이고 그 다음에 밀러데이 사망일이 6월 13일이니까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팸이 전투 경력을 쌓았던 건 일주일밖에 안 된다. 그리고 애초에 통역병이었다.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친구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팸도 어떻게 보면 어팸 입장에서 할 말이 많은 상황이고 어팸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무력함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책했고 그래서 마지막 포로 한 명을 죽였고 뭐 이런 걸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팸도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의 이해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비극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펜 같은 캐릭터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영화가 전체가 주는 강렬함이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또 이렇게 어펜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더 비극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팸이라는 캐릭터가 어팸 캐릭터가 없어도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이겠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더 각인이 되는 거는 이 어팸 논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팸의 과오는 있죠. 물론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엘리트들의 어떤 나이브한 어떤 현실 감각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죠. 전쟁도 경험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이런 말들 하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경험 쌓으려고 하는 거야. 다 그게 경험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경험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경험이 많은 걸 만들지만 경험이라는 단어에 오만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이런 험한 일을 할 때 이런 일도 경험해봐야지 좋은 사람 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험이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기 위해서 한번 해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쪽에 나는 살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시궁창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한번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한번 해본다 요런 거 이런 것도 엘리트 의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목숨, 본인의 그 생계를 걸고 하는 일을 가지고 옆에서 그거 좋은 경험이겠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쁜 거죠. 상당히 오만한 입장, 오만한 어떤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팸이 그런 거죠. 약간 전쟁도 처음에 갈 때 너 저기 통역복 모여 있는 그 뭐 본부에서 불어 독일어 할 줄 아는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손들어서 가자 손들고 너 이제 투입이다 이라고 얘기했을 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런 게 사실 그의 자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이제 전장에 왔지만 전장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의 입장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음악 듣고 막 문학 얘기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전쟁에 왔다는 걸 실감을 못 하고 있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전쟁에 가는데 진식돼서 가는데 자기가 전투에 참가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해보는 친구인 거죠. 근데 이제 막상 그렇게 근데 주요 전투에서는 계속 뒤에 떠나가는 과정에서는 정말 뒤에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작전 수행할 때도 보면 뒤에 있다가 막 탄약 날라주고 해서 직접 막 위험에 닥치는 순간이 없었는데 마지막 다리 수호 작전에서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눈앞까지 온 거죠. 그게 처음인 거지. 그러니까 막상 얼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다른 팀원들은 경험이 넘치는데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진짜 현실로서 전쟁을 받아들이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팸에게는 그 마지막 전투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각성을 하게 된 거죠. 나는 그냥 옆에서 동료들이 사람이 죽이는 거 구경하고 죽어나가는 거 구경하는 자세로 있는 거야. 내가 전장에 있지만 나는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팸의 과오가 사람이 죽게 한 걸 본인도 깨달은 그 이후에 각성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험이란 단어로 어팸을 한번 풀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 영화는 정말 좋은 프로파간다 영화라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고 그냥 프로파간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미군 전사자 묘지에 방문하는 라이언 일병과 그 가족 그리고 휘날리는 미국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우리 관객들 그러니까 참전 용사들이 봤을 때는 라이언 일병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할 테고 그다음에 참전하지 않은 참전 용사의 가족이나 일반 시민이나 관객들은 그 가족의 시선을 라이언 일병의 노인돼 버린 라이언 일병의 가족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전쟁을 이렇게 숭고하게 봐야 돼. 미군의 희생은 이만큼 숭고했어. 그러니까 저 늙은 할아버지가 과거의 미국이 아직까지도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과거의 미국에 감사해야 돼. 과거의
과거의 미국 젊은 시절에 라이언 일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네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어. 이거를 은근히 심어놓는 그런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이 상당히 많은 희생을 치른 거 맞지만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지금의 세계 질서를 주름잡게 한 전쟁인 건 맞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미군 입장에서는 약간 신화 같은 전쟁이에요. 건국 신화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전쟁인 거죠. 오래되지 않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처럼 하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그런 어떤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없는 게 컴플렉스인 나라인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참 그런 불필요하고 사륙이 난무하게 되는 의미 없는 희생을 만들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정체성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다양한 정체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보니까 외부의 적을 상대하면서 하나 되는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 그걸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려고 이런 영화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나라가 끝이 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끝이 있으니까 어떤 나라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떤 나라의 어떤 중요한 전환기가 되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빼놓고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듯이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설명할 때 2차 대전을 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은 2차 대전 전까지 유럽의 확장판 혹은 뭐 폭사판 이런 식의 오명을 받게 됐고 어떤 경제적 규모는 커졌지만 어떤 그 수준에서 유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물리적 규모를 토대로 막 유럽을 아예 구해놓고 버렸으니까 망할 뻔했던 유럽을 아예 새로 만들다시피 해버렸으니까 폐허가 된 유럽을 구원해냈으니까 완전 그 뭐랄까 억압돼 있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내는 어떤 사건이었던 거죠. 2차 대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정말 잘 포장하고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의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프로파간다적인 역할을 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밀러데이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미군이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고 참가하게 돼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미쳐있는 호전광이다 아니다. 전쟁광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함. 우리가 전쟁하는 데는 다 평화와 질서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자 함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전쟁광이 아니라 해방자,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뒤에 보면 막 석유 때문에, 뭐 진영학적 요건 때문에, 경제 압박을 위해서 뭐 이런 거라는 어떤 실질적 이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만 전면에 부각이 됐다면 분명 반감을 얻었을 것이고, 좋은 영화란 평가를 못 얻었을 거예요. 근데 전투씬 잘 만들었죠. 고증 잘했죠. 캐릭터 좋았죠. 서사가 좋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숨어있는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잘 어떻게 영화와 함께 소화가 될 수밖에 없는 잘 녹아져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기본을 잘 했기 때문에 이런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도 잘 섞여 들어 있구나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진짜 초반에 노르망디 상륙전 그 씬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진짜 미국 군인들이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썰려 나가는데 그냥 어떤 심지어 좀 약간 저거는 너무 시체가 금방금방 생기고 또 신체 훼손이 심하고 막 머리가 날아가고 막
다리가 잘리고 몸통이 뚫리고 장기가 튀어나오고 막 그리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총 한 방도 못 쏘고 이렇게 죽고 막 이러니까 참 이게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정말 이거만큼 더 리얼하게 묘사를 잘한 영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 얘기한 이유는 반드시 꼭 보셔야 된다. 네. 정말 이거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장면이다.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영화관에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